자,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혜 씨가 오늘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생활했는데 정윤혜 씨 말만 들었지 저렇게 처음 오늘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불장난에 대한 단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역시 실세급 일갈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문제의 보고서, 정윤회가 실세다 이렇게 주장했던 보고서 결국에는 소설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결국 찌라시만 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출석하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오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림자 실세로 지목을 받은 정윤회 씨의 출두가 예정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그 영화 촬영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카메라도 등장을 했고요. 예. 또 일본, 중국 등 외국 언론사 취재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10여 분 일은 오전 9시 48분쯤 지금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예. 네. 자, 얼굴이 뭐 예전 사진에 비해서 조금 말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인상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이렇고 굉장히 그 차분한 좀 준비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정윤회 씨의 말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말이요? 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예.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짧게 답변한 이후에 서둘러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도 직접 정윤회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정윤회 씨도 난 대통령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정윤회 씨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정윤회라는 사람 아십니까? 국정 운영 개입과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지금은 아무런 지금은 예, 맞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윤회 씨가 실세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 장면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 또 시청자 SNS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이 왔네요.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 출석했는데 정치인도 아닌데 일반인도 승용차 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한다는 건 이제 카메라 쭉 달려오고 또 이렇게 포토라인으로 안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저 카톡 질문은 그 경광등이 달린 차를 타고 경광등이 달린 차. 아주 특이하게 그 당당하게 검찰청사 앞까지 딱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나 무슨 그 신분에 따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출두에 약속이 됐거나 또는 소환 예정이 돼 있는 피의자의 경우는 검찰청사에 뭐 택시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자기 승용차를 타고 오든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과거에 보면 재벌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정부 고위층, 전현직 고위층들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는 걸 회피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청에서 특혜적으로 그 시간을 속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새벽 4시에 출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편법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예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본인이 신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신변 보호 요청. 네,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아마도 검찰 수사관 차량을 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불장난을 한 사람,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 누군지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네. 자, 이 발언
누구를 겨냥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 정윤회 씨가 뭐 실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의 내용이나 발언의 태도를 보면 실세 같습니다. 예.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연한 자세가 보이는데 이런 발언은 이 문건을 작성한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이들에게 어떤 경고장을 날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 향한 경고장.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박경정 얘기했잖아요. 박관천 경정.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박관천 경정인데, 자, 이 경정이 쓴 문건 결국에는 다 소설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 문건의 내용은 그야말로 찌라시 아니냐. 이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데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일단 예.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박관천 경정은 그 박동열 씨가 예. 십상시 멤버인 김춘식 행정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인터뷰 등에서 찌라시 얘기를 했는데 박경정이 그걸로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김춘식 행정관은 박동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은 이 두 사람에게서 듣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 취재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박관천 경정이 거짓말을 하든 나머지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박관천 경정이 지목했던 두 사람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를 갖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입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조순희 차장. 네.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 보고서에 있던 내용 입증하기 어려워진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윤회 씨, 그림자 실세로 지목받던 정윤회 씨와 청와대 실세 3인방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십상시라는 대목도 나오고 예. 이 뒷받침하는 팩트들이 이 김춘식 행정관이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서 들은 것으로 문건은 지금 그 작성이 됐다고 예. 지금 그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은 진술을 했는데요.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지금 그 취재원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입증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비선은 없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작년 8월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의 국장 과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시 측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문체부 장관이라는 점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그런 네. 인터뷰를 했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친동생은 이 정윤회 씨 측으로부터 미행을 받았다. 예.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작년 8월에는 정 씨가 CJ그룹이 후원했던 독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또 네 번째로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정윤회 씨가 자기는 연락을 끊고 있다고 계속 해온 것과는 달리 이재만 총무 비서관 등과 연락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과연 대통령의 그 통치 방식이 투명한가, 이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조순희 차장이 남은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네. 자, 저 의혹들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 저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만일에 검찰이 문건에서 가장 키포인트인 이른바 그 정윤회 씨와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들이 강남에서 정례적으로 한 달에 2차례씩 회합을 갖고 인사와 국정에 개입해 왔다. 이러한 어떤 회합에 중점을 둔 수사라면 예. 이 부분은 아마 입증되기가 현재 어려운 구조로 가는. 왜냐하면 그 자체를 들었다는 자체가 전문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인사에 개입했거나 회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루트, 예를 들어 전화나 간접 루트를 통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인사 개입 의혹이 나오듯이 그러한 어떤 개입의 의혹이 다른 데서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 비리라도 예. 만약에 나오면 엄단하겠다. 이러한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그 당초 드러난 문건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예. 수사를 벌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찌라시다라고 준 상태에서 그런 수사를 벌일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자, 검찰 관계자분들도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국민적 의혹 확실하게 풀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조수진 차장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문건이 다 소설이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장난을 한 건가요? 정윤회 씨를 공격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조수진 차장,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자,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엘리트 경찰 출신의 박관청 경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것은 엘리트 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청 경정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윤회 씨를 예. 음해했을까? 네, 이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문건이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이 모든 일이 청와대 내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의 공식 문건이 왜 유출이 됐으며 권력 암투는 왜 이렇게 강한지, 왜 대통령은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보여주지 않는 건지, 이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이 국정 3년차 임기로 접어들면서 과연 국정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적인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의 진단까지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